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지영 박사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특별예산감시위원이 두 분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백두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운반의 달인, 길의 달인, 대한민국의 모든 길을 섭렵하고 계신 부산화물연대의 송천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빅벙커가 추적할 오늘의 예산을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벙커,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 14억 200만 원. 네, 자, 어떤 예산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센스 있는 힌트를 또 오늘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걸었는데 시동을 끌 자리가 없다. 야, 요거 하나로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확 저는 알고 봐서 그런가? 제1항만 물류도시의 민낯. 도로의 무법자가 아닙니다. 편견 속에 숨겨진 진실을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다 그 어떤 입장에 따른 힌트들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동차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느낌이 바로 오죠. 네, 오늘의 예산 14억 200만 원의 이 속에 담긴 문제를 바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시쯤에 집에서 일어나죠. 예. 일어나가지고 주차장 와가지고 차량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3시 전후로 해서. 차에서 보통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또 뭐 편의점 가서 김밥으로 운전을 하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전하게 주차할 공간이 있어가지고 차를 대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주차할 공간을 찾고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한 일의 연속이라고 보고 편안하게 주차를 시켜놓고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는 저 위에가 주차장이 화물차 주차장 때가 있었었고 그게 2011년도 아마 차됐을 거예요, 암쪽에. 그런데 시에서 올라가서 공사한다고 주차장 만든다고 비아도로 해가지고 우리 일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이제 내려오기는 이제 주차장을 비아도로 샀는데 화물차들이 나갈 데가 없잖아, 솔직한 이야기로요. 여기는 해운대 수목원 조성부지고요. 화물연대에서 무단점로해서 석대 주차장이라는 단어를 임의적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저런 차를 출고를 하게 되면 등록차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차는 어느 장소에 될 거라는 걸 이제 서류상으로 맞춰놓고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첫째는 법령을 어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도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하고 안 나가면 이제 고발하는 그런 이제 순서를 밟고 있는 거죠. 회동동 노포동 주차장
벌써 작년 말에 추첨이 끝나서 다 입차가 끝난 상황이에요. 이 주차면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수목원 부지 맞은편에 그 사설 주차장이라고 해갖고 800면이 있다는데 이 역시 실질적으로 주차 면수가 없어요. 왜 시가 해야 되는 공공의 의무를 사설에다 맡긴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죠. 형식적인 공무원에다 탁상 행정밖에 안 되는 거죠. 협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지가는 것도 없고 저희 쪽에서는. 네, 전화 와가지고 편지에 뭐 주차 여기로 문의하라던데 죄송하다고 주차할 곳이 없다고 결국 같은 말씀밖에 못해.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신지는 알아요.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 근방에 롯데 주차장이나 선우 주차장 같은 데도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들고 집에 우리 집 옥상에 올려놔야 될 판이라 지금. 지금 한 300~400대 있던 차들이 전부 다 꿀꿀이 흩어지 갖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지금 한 140~150대 있는데 이 차들 어디 가야 됩니까? 다른 동료부 아유 뭐 억지로 깨야 이렇게 깨야 있는 모양이에요. 더 많이 합사하죠. 일찍 길까 싶어서 전부 다 저쪽 가면 또 사진 남반막 가는 차들 많아요. 이쪽으로 2대가 있고 저쪽으로도 지금 2대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차를 기다린다든지 그래서 저쪽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제재 있으면 안 돼요. 저쪽에는 원래 주차하면 안 돼요. 차량 통행입니다. 저렇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산시에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 역시도 경찰서는 가본 적이 없어요. 내 여 무단 점령했다 해가지고 해운대 경찰서 2분 갔고 5월 16일 날 동부지방법원까지 내 지금 재판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도도 이렇게 뭐 부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탁상 행정으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도 다 부산시 세금 내는 시민인데 왜 우리가 이런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네, 쉽사리 해결이 날 수 없는 문제인 건 맞죠. 좀 답답함으로 또 이 화면을 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의 예산 14억 200만 원은 2022년 부산시 화물차 공영 차고지와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14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으로 뭐 차고지를 만드는 예산은 아닐 거고 1년 관리비 정도라고 보면 맞을까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만드는 데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4억 200만 원은 부산시가 관리 운영을 위탁한 부산시설공단에 주는 2022년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노포, 회동, 미움 공영차고지 관리 비용이 12억 한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차장 부족으로 밤에만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밤샘 주차 관리 비용이 1억 8,300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합쳐서 14억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부산에는 엄청난 양의 매일같이 그죠? 어떤 제1의 물류도시이기 때문에 화물차에 실제 실려서 무지하게 운송이 많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온 대형 선박들과 항만을 오가는 이 화물 차량으로 그야말로 이 부산스러운 곳이 부산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지역의 영업용 화물차 등록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2018년에 41,638대에서 올해 43,962대로 4년 만에 무려 2,324대나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 차량이 약 한 51만 대 정도로 보면 한 11% 정도가 부산 화물차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 내에 있는 화물차들만 드나거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부산으로 들어오는 화물차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예. 전국 항만별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물량의 75%가 부산에 왔다는 거죠. 게다가 다른 운송기관으로 옮겨 실내 환적 실적은 96.3%나 됩니다. 등록지는 부산차가 아니어도
부산에서 짐을 받거나 나르고 주차하는 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전국의 화물차가 부산으로 모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짜 뭐 정말 차들이 한창 모이는 시간이나 어떤 기간 동안에는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정말. 항만부두 인근 도로는 거의 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화면에서도 정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자, 이게 참 우리나라 제1의 항만 물류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많은 화물차가 들어오는데 주차할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얘기잖아요, 그죠, 교수님? 부산 등록 차량만 비교를 해봤을 때 차량 약 한 4만 4천 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 면수는 3,260면으로 7.4%에 불과합니다. 화물차 20대 중에 한 대 정도만 제대로 된 주차 공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사설 주차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차 면수 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실제 면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네. 네, 주차 비용도 최소 한 3배 이상,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까지 감안을 하면 더더욱 주차 장소는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본부장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지정 차고지를 등록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의 차고지는 갖고 있어야 등록이 되는 건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입제 이제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물차를 운송 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고 운송업체는 사업허가 번호판을 보유하는 대가로 중간에서 지인료만 수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이렇게 해서 차고지를 허용을 하고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의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진주에 있다면 진주까지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터무니없이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타 지역 분들이 이제 부산 하면은 이제 그 굉장히 운전하기 힘든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물차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장도 좀 적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중장기적인 도시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도시 기능이 빠르게 확대된 그런 사례입니다. 항만의 경우에도 1974년에 부산항 1단계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97년까지 한 4단계 개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두 확장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니까 필수 물류 시설인 이 화물차 주차장은 이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 문제가 불편과 불법 뭐 이런 문제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크게 또 연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최근 5년간의 전국 화물차, 주정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요. 세워놓은 화물차와의 충돌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공영 주차장이 충분했다면 줄 수 있는 사고였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 차고지 주차면이 겨우 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지금. 따져봐도. 네. 부산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2016년도 8월 2일 12시 25분경에 부산 남구 간만동에 있는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맞습니다. 사고가 나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세워둔 차를 들이받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속도를 내며 달리던 중 갓길에 튀어나와 있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앞차로 인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서 들이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화물차 추돌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참 이게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화물연대에서 어떤 같은 동료들의 불법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지금도 석대동에 있는 해운대 수목원에서는 주차 중이던 화물차는 갈 곳이 없는데 결국에는 그 수목원의 아래쪽에 점점 밀려났던 그 차들 또한 전부 다 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3년 전이죠. 기억하세요? 네. 수목원, 네, 빅벙크가 2019년 4월에 땅에 묻힌 784억 원 해운대 수목원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부분 개장만 하고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네, 완전 개장은 안 됐죠, 지금. 기존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퇴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지금. 네. 본부장님, 실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현장에서 겪으신. 네, 석대 쓰레기 매립장에 화물차들이 10년 동안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목원 짓겠다고 퇴거 명령 받고 조금씩 밀려나 끝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당시 산림 녹지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회동동이나 노포동 공영 차고지로 가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벌써 작년 말에 추첨이 끝나서 입차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주차면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부지 맞은편에 사설 주차장이라고 해서 800면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거기도 자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나가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부산시는 단속과 벌금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오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그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하셨죠. 그 네, 뒤에 부산시가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뭐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2021년 추경 때 예산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 휴게소 공영 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조사비로 이제 1억 원이 먼저 예산 편성된 거죠. 올해 말이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일단은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담당 부서인 부산시 물류정책과에서도 화물차 주차 공간이 이제 부족하다는 이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선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미 지어진 차고지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화물차 공영 차고지로 가보시죠. 예전에는 여기 올라오는 길을 이제 이 차단막이 있었어요. 24돈 이렇게 실잖아요. 그러면은 총 중량이 한 40돈 정도 좀 더 가요. 그러면 차가 저 정지했다가 올라오려면 미션이나 대우에 무리가 가니까 나가는 거죠. 저걸 수정한 게 한 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좀 차가 많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주차 라인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워진 거 보이시잖아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이건 왜 예전에 꺼졌던 라인. 네네, 까만 시커멓게. 네, 까만 선. 네. 이렇게 좁게 해놓은 거예요. 네. 선을 일부러 다 지워놨잖아요. 점점 느렸네요. 이렇게. 이제 선을 넓힌 거죠.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차량의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이제 주차장을 설계하고 지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요 라인을 좀 지웠잖아요. 네. 트레일러가 봐도 트레일러가 티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예 염두에 안 둔 거예요, 길이를. 그런 다음에 회전 반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라인은 주차할 수 없는 공간. 이거 버려진 땅이 됩니다. 기본 이거는 설계가 잘못돼요. 미연 같은 경우는 또 공간이 너무 넓어요. 여수가 있던 놈 가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왕복 8차선이에요. 8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한쪽 갓길에는 이렇게 불법 주차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일 때는 내부적으로 보면 전부 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 실정이죠. 지난번 그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 공간이 모자라서 매우 힘듭니다. 불편하고 시에서 이거 좀 챙겨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탁상 행정이라는 말 요즘에는 좀 식상하잖아요. 예, 저 잘 안 썼던 말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딱 탁상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좀 살짝 짜증이 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주차장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도 일단 우리 세금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 조금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인 3개의 차고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동 공영차고지는 465억 원 정도 들었고, 노포는 269억 원, 미음 이제 공영차고지는 380억 원으로 총 1,117억 원이 이제 투여가 됐습니다. 3개 그 차고지를 포함해서 현재 부산시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는 11개소예요. 주차면 수는 2,407면이거든요. 그런데 화물차 한 대가 주차하는 한 면에 이제 주차 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들까요? 한 면이요? 네, 한 면. 예. 앞서 제가 다 힌트 드렸고. 예. 꽤 크니까 네. 금액을 이렇게 막 나누면은 네, 못할 것 같아서 무려 1억 원이나 1억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든답니다. 근데 정말 효과적으로 이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느냐 이게 더 관건이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자, 이런 큰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동 공영차고지와 미음 공영차고지는 뭔가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본부장님. 화물 공영차고지가 2016년도 1월에 개장을 했는데 당시에 4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화물차 운전자들이 도저히 주차할 수 없는 곳이라고까지 했거든요. 시연 당시 화물차 주차장 입구를 통과하는데 13분이나 걸렸는데 경사도가 15.6%에 그 중간에 또 차단기까지 있어서 중간에 섰다가 차단기가 열리면 다시 스타트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있었고 비가 오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죠. 게다가 화물차는 주차면이 길이가 최소 18m는 돼야 되는데 폭은 3.5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대면 옆 차와 간격이 2cm에서 3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베테랑이라 해도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 선을 그은 건데 저희와 소통해서 만들었다면 2번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그만큼 세금도 더 아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까만 부분이 이게 불로 이렇게 고갖고 지워낸 데잖아요. 기존에 이게 굉장히 좁게 되어 있어요. 짧게 맞습니다. 되어 있고. 빅벙커가 시설공단에 추가 예산을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하나하나 그어갖고 별로 예산이 소요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뭐 직원들 인건비하고 페인트 값은 뭐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차단기 말씀하셨잖아요. 차단기 설치했다가 철거한 비용 이런 거 다 제도 예산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이고. 2번 안 써도 될 돈이었기도 했고요. 네. 빅벙커가 화물차 차고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부산시 물류정책과에도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좀 자주 바뀌어서요. 이런 얘기만 답변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자, 본부장님. 작년에 지어진 미음 차고지도 또 결국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래요. 일단 휴게시설이 굉장히 연약해오고 하루 종일 오랜 시간 운전하는 화물 운전자들은 휴식도 필요하고 커피 한 잔 마실 공간도 필요한 텐데 커피 한 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동동 공영차고지가 너무 좁다고 원성이 빗발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너무 넓게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주차장 한 면이 아쉬운데 말이죠. 또 직원들이 나가고 페인트 라인 거야겠네요. 아니,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되게 안전해 보이긴 하고. 근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 이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실제 사용자들과 즉 화물 기사님들과 그렇습니다. 이 적극적인 이 소통을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상시적인 이 협의 채널만 있었더라도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회동동에 그때 했을 때도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 당시도 갔을 때도 그 카고차 위주로 이렇게 라인을 긋다 보니까 이 출혈하고 카고차하고 길이도 틀리고 각도도 다르잖아요. 차를 주차하는 각도나 해전 반경이 또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이런 그 고형 차고지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차를 지원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주겠다. 지금 부산의 항구들이 이제 분주합니다. 국내 최대 무역항의 부산항. 이에 보조를 맞출 또 신항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본부장님. 컨테이너 물류 전쟁 기지가 신항으로 옮겨간 건데요. 신항이 개발되면서 북항에 있던 물류의 50% 이상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항 사업 착수가 1995년에 시작됐지만 신항의 첫 화물차 주차장이 만들어진 건 2011년입니다. 초기 설계도에 화물차 주차장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제일 최근에 임시로 지어진 BPA 웅동 임시주차장 신항이 851면 역시 주차장 부족으로 화물연대에서 소리를 높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도 임시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제2 신항이라 불리는 진해 신항도 2022년에 착공 예정인데 부산 항만공사 개발 계획도를 보면 화물차 주차장 표시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항구야 뭐 좀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새로 항구를 개발하면서 이 역시 또 화물차 주차장 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교수님? 컨테이너 물동량의 도로 운송 비중이 93.6%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의 이제 화물차들이 앞으로 이제 부산 신항으로 더욱더 집중될 게 분명한데요. 그래서 따라서 기존 계획을 좀 재검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좀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물연대에서 어떻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석대 쓰레기 매립장, 지금 해운대 수목원인데요. 이곳에 있는 차량들을 옮길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먼저 해결하고 그게 시급하네요. 고발 조치를 처리했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부산시장 후보자들에게 부산 항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주차면도 다 포함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빅벙커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래밖에 안 되는가? 매번 시장 출마하겠다고 얘기하시는 후보들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다로 얘기를 해놓고 말 그대로 지금 부산 시내 공영주차장 몇 개 있습니까? 부산 시내에 출애라가 몇 대인데 그 주차장 그 쫓겨난 거 지금까지 계속 그 공약을 내놓고 당선되면은 허지부지하고 당선되기 전에는 자기들 해주겠다 해놓고 또 허지부지합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항만 물류 도시라는 부산시 특성상 항만 물류하고 함수 같은 경우는 해양국에 관련 없는데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말 장기적인 거예요. 진짜 땅 하나 찾는 게 아시다시피 정말 힘듭니다. 외근 나가가지고 현장을 보는데 괜찮은 땅들이다 하는 거는 뭘 할 예정인 거고 그리고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분명히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들어서면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 민원 일일이 다 상대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 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변성한 후보님이시죠. 화물차 주차지 부족 이 문제를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그래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적극적인 답변들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빅벙커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공약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물차 공영 차고지 문제가 시 차원에서도 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죠?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2019년 말 화물 자동차의 휴게시설 및 공영 차고지 확충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2024년까지 11개 지역에 30개 공영 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이고요. 부산은 통행량이 두 번째로 많았던 강서구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미음 주차장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25년 이후에 전국 32개소가 더 건설될 예정이긴 합니다. 그중 부산은 동구,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 이렇게 네 곳이 대상지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국토교통부가 2006년부터 화물 자동차 휴게 시설 종합 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제3차 종합계획에서 공영 차고지를 21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실제로는 15개에 그치는 등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 수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 계획한 거라도 좀 제때제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근데 본부장님, 이게 사실 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그렇게들 답변을 듣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땅이라든지 예산이 없다. 부산시 물정책과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을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시로 들어오는 IC 공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IC 공간이요? 네. 그 공간들을 화물차 차고지로 활용한다면 안전하기도 하고 시내로 매연도 덜 들어갈 테고 이런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가 이제 개발 예정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많이. 저는 임시적으로 이런 개발 예정 부지들을 임시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디어들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사실은. 그리고 오늘 얘기를 쭉 나누면서 느낀 게 사실 저도 이제 화물차들 보면은 어쩔 때는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로 위에 무법자 아니냐. 주차 저렇게 막 해놔가지고 정말 위험하다. 사실은 대한민국 곳곳에 필요한 물류들을 운송하는 모세혈관의 어떤 피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 안에는 또 현실과 마주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다는 것 또한 조금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부산시에는 한 집 건당 한 집이 화물 운송업을 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고 해요. 조금 더 내일처럼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책임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한 줄평 시동 한번 가주시죠. 네, 6월 1일 날 선거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시장 후보님들이 우리 화물 연대 노조랑 많이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안 지킨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공약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도 지자체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화물 주차장이 공주차장이 필요하고 지방선거 때라든지 뭐 이럴 때만 공약으로 내세울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얘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한 줄평이었습니다만 꼭 필요하신 얘기신 것 같아서 수용합니다. 한 줄평이 아니라 호소문 같아요. 이게 옆으로 긴 한 줄도 있잖아요. 네. 자, 교수님. 화물차가 수행하는 일, 이런 업무들의 이제 공공적 성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차 주차장은 이 안전한 부산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고맙습니다. 각각의 어떤 입장에서 목숨이 걸린 문제 같아요. 시민들에게는 안전에, 또 화물연대 우리 종사자들에게는 또 삶에, 동북아 무역 허브 어떤 그 위상에 걸맞는 그런 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잘 갖춰지는 우리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빅펑거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